부모님들은 대부분 발달의 정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늦어질 때 아이의 발달 지연 혹은 발달 장애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말이 늦게 트이는 경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언어가 늦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엔 인지도 같이 늦습니다. 이때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많이 의심하게 되는데요. 행운이는 4살의 센터에서 발달검사를 받았을 때는 지적장애의 가능성이 높으나 자폐는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6살의 발달검사 결과 지능지수 48에 카스검사 29점으로 중증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장애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내 아이의 일이 된 장애의 명칭들, 저도 한동안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기준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의 차이점에 대해 행운이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의 사례임을 참고하시고 지난 영상에 이어 상호작용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국 정신의학과 진단 기준인 DSM-5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적장애로 판정을 받으려면 다음 3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적기능에 결함이 있다. 이는 임상평가와 지능지수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개인 독립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발달적 문화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적응 기능에 결함이 있다. 세 번째, 지적 결함 및 적응 기능의 결함이 발달기에 발병한다. 여기서 지능지수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IQ 검사를 포함합니다. 인지와 언어 발달이 느리고 커가면서도 읽기, 쓰기, 수학 같은 학업 기술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그리고 적응행동이란 상황과 나이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양치, 옷 입기, 배변 처리 등의 자조 기능과 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기능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보통 어렸을 때는 자조 기능이 많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기준은 다음 2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 두 번째, 제한적, 반복적 혹은 강박적 행동이 있는가. 진단 기준을 보면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됨을 알 수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이 사회성 발달의 유무인데요. 지적장애의 진단 기준엔 사회적 상호작용, 즉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사회적 발달은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엄마 아빠랑 눈맞춤도 잘 되고 호명 반응도 잘 이루어집니다. 물론 눈치도 잘 보고요. 지적장애 판단 기준에서 적응행동의 의사소통 기능이란 표현이 나오지만 그건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장함에 따라 인지, 언어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편적 사례로 행운이가 현재 주3회 장애인 수영을 다니고 있는데요. 행운이는 9살, 13살 지적장애 언니 2명과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행운이는 언니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을 인지는 하지만 딱히 언니들에게 큰 관심을 두진 않습니다. 제가 인사해야지 라고 말해야 인사하거나 인사를 해도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인사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지도 않고 엄마가 시키니까 그저 따라하는 식입니다. 반면에 언니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도 꼭 먼저 인사해줍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행운이의 키판을 챙겨주기도 하고 수영 후 샤워를 마친 후에도 꼭 행운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수영장 건물 밖에 주차장에서 인사하고 바로 헤어질 건데도 말이죠. 행운이 같은 경우는 욕구가 높아 하지 말라는 다이빙도 하고 매시간 규칙을 알려줘도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통제를 못합니다. 선생님께 혼나도 그것에 대해 눈치를 보지 않죠. 하지만 언니들은 선생님을 기본적으로 무서워하고 규칙을 잘 따르는 편입니다. 특수체육을 함께 들었던 다른 지적장애 언니의 경우도 행운이랑 수업을 함께 들을 땐 크게 내색하지 않았었는데 행운이가 그만두고 나니 오히려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잘 못 묶어서 행운이 머리를 항상 양쪽으로 묶어주는데 그것도 따라서 묶어달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들었던 다른 지적장애 오빠도 항상 세이가 어딨나 찾아봐주고 챙겨주고 그만둘 때도 왜 그만두냐고 물어보고 했어요. 행운이는 수업을 그만두면 함께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나 선생님은 기억하지만 특별히 찾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본 지적장애 아이들은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듣기로는 지적장애 아이들이 대부분 사람과의 소통을 좋아한다고 들었고요.
반면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행운이는 소통이라기보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에게 초점을 맞춘 행동이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쌍둥이 아들에게 이거 먹을래? 라고 해서 쌍둥이 아들이 분명히 싫어! 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어보라며 입에 들이밉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내색을 보여도 막무가내로 자기 의견을 들이미는 거죠. 보드게임을 할 때도 본인의 관심이 식으면 하던 중에도 전혀 상대를 신경 쓰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행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 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예도 들어볼게요. 수영장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서 행운아 안녕 어디가? 라고 물어보는데 내일 또 만나자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을 연습해서 다음에는 행운아 안녕 어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수영장 가 라고 잘 대답했는데 수영장 다녀오면서 그 친구를 또 만난 거예요. 이번엔 그 친구가 머리 왜 젖었어? 라고 했을 때 수영장에서 머리를 감아서 라고 즉흥적으로 대답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또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청각보다 시각적 지향성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행운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하지만 같은 상황을 말로만 들려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상호작용이라는 게 대부분 서로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니까 청각적 주의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 행운이는 해석하고 대응하는 게 더 어려운데 관심까지 부족하니 상대방이랑 대화가 이어지기 힘들겠죠? 어쨌든 상황별로 아이에게 계속 알려주다 보면 아이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같은 말도 뉘앙스가 다르고 표현을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 행운이에겐 다 다른 말로 들립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라서 선물을 줬다고 하면 뭐뭐라서 뭐뭐 했다는 문구에서 인과관계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물 왜 줬어? 라고 하면 생일이라서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일 선물로 인형을 줬어. 인형 왜 줬어? 라고 물어보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뭐라서라는 말이 안 들렸거든요. 다른 예로 여기에 왜 왔어? 하면 대답할 수도 있지만 여기 뭐 하러 왔어? 하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뭐 하러가 이유를 묻는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상황적 추측이 안 되는 거죠. 아주 많이 다양하게 알려줘야겠죠?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두 번째 차이점으로 제한적, 반복적 행동의 유무입니다. 상동행동과는 다르게 감각이 예민한 부분은 지적장애 아이들도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도 심지어 정상발달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주위의 지적장애 아이들은 불안도가 높은 경우 손톱을 물어뜯거나 몸에 상처를 계속 뜯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상동행동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행운이는 몇 달간은 말끝마다 입으로 방귀 소리를 내듯이 뿌 소리를 냈다가 입학한후로 사과할 일이 많아져서인지 말끝마다 미안해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풀거나 밥을 먹다가도 무의식적으로 어떤 특정한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 세뇌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안녕 나는 행운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풀기를 반복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어떤 말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고요.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말해도 30초도 안 돼서 또 말합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 몸 안에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지적장애와 다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판단 기준은 지능지수나 자조기능이 없습니다. 지적 기준이 판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 언어와 인지가 발달했음에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던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포함되었죠. 지금은 지능지수 70 이상인 경우를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도 IQ 164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으로 나오죠. 단지 드라마의 인물이 아니라 템플 그랜딘처럼 지능지수가 높은 자폐 스펙트럼인이 실제로 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으면 두 장애가 헷갈릴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헷갈릴까요? 자폐 스펙트럼이 꼭 인지나 언어 발달과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아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할 땐 언어와 인지 발달이 늦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발달이 늦은 아이나 지적장애인 경우나 자폐 스펙트럼인 경우나
모두 인지와 언어 발달이 늦는 경우가 있기에 헷갈리는 거죠. 하지만 둘 중 하나의 장애로 진단이 난다기보단 서로 진단 기준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행운이처럼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동시에 진단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궁금하실 땐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최선입니다. 전문가는 수많은 사례를 보고 그 차이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니까요. 현재 행운이는 6살 진단 이후 인지와 언어가 빠르게 좋아지면서 학습적인 측면을 매우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자조도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학습적인 측면에선 입학 전에 한글 읽기 가능했고요. 1부터 100까지 숫자 인식 및 20 이내의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대소 비교, 무게 비교 같은 수학적 인지도 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의 공통적 반응으로 기억력이 좋다고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언어 치료 때 6장 정도의 카드를 순서대로 맞춰서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걸 기억해서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 주 전에 했던 것도요. 일주일 만에 놀이치료 가도 지난번에 한다고 했던 놀이를 기억하고 그 놀이를 해야 한다고 우기기도 하고요. 자조적인 측면에선 옷 입고 벗기, 세수하기, 엉성하지만 치카하기, 그리고 역시 어설프지만 젓가락질하고요. 화장실에서는 대변 처리 혼자 가능하고 집안일 도와서 분리수거하기, 물건 정리하기 등이 가능합니다. 아직 8살이라 학습 격차가 심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살에 지능지수 48을 진단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괄목적인 성장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아이가 언어도 안 되고 검사에 전혀 협조도 하지 않았기에 검사가 거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검사라는 게 낯선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는 것이니까요. 처음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을 땐 왜 라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아이가 왜 장애인 거지? 원인이 뭐지?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적어도 현재 의학으로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요. 아이의 능력을 끌어올려줘야 아이가 자신의 상태를 타인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도움도 구하고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주고 싶은 능력이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일단 인지 선생님께서 최소 20세까지는 언어 치료를 지속하라고 당부하시네요. 자폐 스펙트럼 관련 책을 계속 읽고 있지만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 아이와는 좀 다른 사례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례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뵙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서 항상 답답했던 저의 지난 날들과 현재를 생각하며 행운이의 사례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있나 싶기도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께 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행운이의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그래도 아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음을 다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에도 우리 아이들 생각에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자신 먼저 쓰담쓰담 해주시고 오늘도 화이팅!